미안합니다. 제 시스템이 갑자기 이제 먹통이 돼가지고 새로 이제 리부팅 했더니 윈도우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워낙 많이 잡아먹었네요. 네. 10분 좀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사과드립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 디코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실제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이제 종이에다가 또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하는 거는 맞죠. 자, 오늘은 이제 그거하고 조금 방향이 반대되는 어떤 장치로서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서에 대해서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우리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보냐 하면 이 극장에서 많이 보죠. 그런 극장의 한 군데에서 이렇게 상영하는 것이냐 여러 군데 상영하는 걸 멀티플렉스라고 극장이라는데 그거하고 혼동하시면 조금 좀 이제 착각이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이 여러 개의 선로가 이렇게 또는 이제 차선이라고 한번 해보죠. 차선이 여러 개의 차선이 있다가 하나의 차선으로 이렇게 묶이는 이런 지점 이렇게 해서 이 차선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쪽으로 출력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방향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길이 하나로 반복되는 이런 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발생하는데 그때 충돌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다 신호등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죠. 신호등 제어.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장치를 갖다가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냐면 이게 하나의 통신선로라고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 장치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장치들 하나하나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장치들을 요게 이렇게 신호를 보낸 동안에 이쪽은 신호를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신호를 하나의 선로 가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장치를 갖다가 멀티플렉스라고 한다. 그러면 최대 이쪽 입력 쪽은 몇 개까지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는 이런 장치. 그 다음에 출력은 한 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신호등이 이 장치가 4개였다 그러면 신호등은 몇 개를 켜줘야 되겠냐? 또 장치가 5개였다면 신호등을 몇 개에 해당되는 걸로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일단 최대 2의 n승계의 입력이 있고 입력에서 이 출력 한 개로 이 이 신호를 갖다가 전송할 수 있는 전송할 수 있도록 보완된 장치 디지털 장치를 갖다가 이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인풋이 최대 입력이 최대 2의 n승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n승계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어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그렇다면 입력 제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의 n승계의 입력이 잇따르면 제어 신호는 n개에 해당되는 제어 신호가 있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제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 입력이 이렇게 해서 최대 2의 n승계가 있다. 그래서 이 2의 n승계의 입력을 쭉 받아가지고 한 개에 해당되는 출력으로 나가려고 그래. 한 개 출력. 그러면 0번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의 n승 빼기 1까지 되겠죠. 번호가 2의 n승 전체 빼기 1. 이렇게 이제 여기 1번. 뭐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 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0에서 이
0번이 같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1번 선로에서 이 출력으로 나가게 하도록 또는 2의 n승 빼기 1이라고 하는 데서 출력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정해 줘야 되냐면 여기에 이와 같이 제어 신호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최대 몇 개였냐면 2의 n승계였으니까 2의 n승계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제어 신호는 여기는 n개가 가능하다 하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회로를 갖다가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2의 n승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부르고 그냥 우리는 줄여서 2의 n승 곱하기 1 먹스 또는 2의 n승 2 1 먹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2의 n승이니까 2의 지수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최대라고 하는 말이다. 이거죠. 최대.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값이라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의 n승 곱하기 1이라고 하는 멀티플렉서니까 2의 2승 곱하기 1 멀티플렉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얘기는 뭐냐면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뜻이죠. 껍데기를 보게 되면 입력이 이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죠. 출력은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경우 이거를 갖다가 i 0번 차선이다 또는 선로라고 얘기하고 i의 1번 선로라고 얘기하고 이 i의 2번, i의 3번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출력이 나가는 이런 회로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선로에 해당되는 i 0에 해당되는 값이 f라고 하는 걸로 출력이 나가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걔 갈색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나가게 만들 수도 있을 테고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초록색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제어 신호가 있어야 되겠다. 몇 개가 네, 있냐면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안 보여요? 다시 이- 한번 안 보입니다. 네, 그럼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자, 이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럼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확인을 안 해서 시스템이 이상하네. 동작도 늦고 네트워크 속도도 늦고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안 좋- 화면 하얗게 되게 까맣게 나왔어요? 안 지워지지 내 거에서는. 아마 이제
끝내고 링이 잘 안 되는 것 같네. 이거 보이나요? 자, 보이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하고 있고,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거에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최대 2의 n승계가 있고 출력이 한 개 있는 이런 장치를 갖다가 멀티플렉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입력 있는 걸 2의 n승계가 있는 이거를 하나에 해당되는 출력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는 장치다. 전환해 준다는 거는 신호를 하나로 저희 그 묶어서 저희 그 해주는 장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이 신호들에 되는 충돌을 갖다가 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제어 신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에 n승계 n개가 있기 때문에 제어 신호는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n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2n승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그냥 MUX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의 이제 그 멀티플렉서라고 생각하시고 이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2의 2승이라고 해서 이 2의 2승 4죠. 그래서 입력이 4개짜리, 그다음에 출력이 1개짜리 그 출력. 자, 이렇게 생긴 이 멀티플렉스를 한번 설계해 보자. 그렇다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고 껍데기만 그려서 본다 그러면 입력이 이렇게 4개가 있다는 얘기고 출력이 1개란 얘기죠. 여기 입력에다 이름을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긴 출력을 F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몇 개였냐면 입력이 2의 2승계였다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2라고 하는 이거 이게 바로 제어의 개수를 얘기한다. 이거 제어 신호가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 최대 제그 2의 2승이라고 하는 건 최대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다가 제어 신호니까 제어 신호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얘기로 컨트롤하고도 쓰이지만 셀렉트라고 하는 것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S0, S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자. 이거는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작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고려해 보자. 동작은. 동작에 대한 걸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만 출력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그 진리표는 조금 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달리 표현할 수 있겠다. 진리표를 한번 보죠. 4 곱하기 멀티플렉스의 진리표. 먹스의 진리표를 한번 보죠. 자, 진리표를 보게 되면 아까 입력이 I0부터 시작해서 I3까지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제어 신호를 갖다가
제어 신호 입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SE라고 S0이라고 하는 제어 신호가 있고 출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출력은 입력값이 그대로 저희 출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로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I0, I1, I2, I3에서 4개 입력과 출력 F가 하나 있다 그랬고 여기에 제어 신호가 S0, S1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런 모습일 때 이와 같이 이 진리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신호가 이렇게 S0하고 S1이에요. 자, 그러면 S0하고 S1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둘 다 00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00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신호가 이렇게 가게 만들고 싶다. 그죠? 빨간색 선으로 가게 만들고 싶다. 그 얘기는 뭐냐면 I0이라고 하는 값이 0이면 F에도 0, I0이라고 하는 게 1이면 F에도 1. 그게 그냥 직통으로 연결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F라고 하는 데는 I0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간다. 두 번째 이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제어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갈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I1번에 있는 어떤 선로 값이 F로 그대로 가게 만들고 싶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I1번의 값이 가게 만들고 싶다는 뜻이죠. 10이라고 한다면 노란색의 어떤 선로로 연결되는 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서 I2의 신호가 F로 그대로 간다. 그래서 여기는 I2번 신호가 F에 그대로 출력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11이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I3에 있는 값이 바로 F로 바로 전송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진리표를 가지고 이 설계가 한다면 어떻게 그 논리식이 만들어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그 진리표의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의 그 진리표를 가지고는 어떻게 그 논리식을 찾을 것이냐. 자, 그럼 논리식은 F라고 하는 논리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논리식을 찾는 건데 이 논리식을 찾기 위해서는 조건이 I0이라고 하는 신호가 나갈 때도 F라고 하는데 출력이 나가죠.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S1이 0이고 S0이 0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I0은 언제 나오냐면 I0 값이 1이든 0이든 간에 S1이라고 하는 게 1이고 0이고 그리고 S0이 0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다 프라임을 붙여주면 되겠다. 그러면 F라고 하는 값이 I0 값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요게 0이면 요 조건은 다 맞다고 치면 I0이 0이면 0이 나오고 1이면 1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설계를 한번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그 인장으로 다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S1, S0이 있고 F가 있다 그랬을 때 00, 01, 10, 11. 이때 I0이 나오고 I1이 나오고 I2가 나오고 I3이 나간다. 이런 모습의 동작하는 진리표를 설계할 적에는 이렇게 그려라. F라고 하는 거는 I0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나가려고 한다면 언제냐면 S1이 0이고 S1이 0이고 그리고 S0이 0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I1 값이 F로 나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I1이 출력이 나가게 한다면 조건이 S1이 0이다라고 했어요. S1이 0이고 그리고 S0은 1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 조건이든지 또는 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아라고 하는 게 더 붙는다. 세 번째 I라고 하는 게 출력이 돼서 나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1, 0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S1은 1이니까 프라임이 빠지고 S0은 0이니까 프라임이 들어간다. 따라서 1항 또는 요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1, 2일 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I3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조건은 S1도 1이고 S0도 1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해당되는 것처럼 세로를 그리면 이게 바로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이와 같은 걸로 해서 항이 몇 개냐 하면 이 4개가 있죠.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해서 항이 4개가 있다. 따라서 항이 4개고 입력이 I0, S1, S0 해서 입력이 3개짜리죠.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엔드 게이트가 있다는 얘기죠. 몇 개가 있냐면 항이 4개니까 엔드 게이트 4개를 그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 여긴 더하기 표시인데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이런 걸 오화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따라서 오화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 4개를 해서 이게 F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것까지는 됐다. 이제. 자, 그 다음에 I0, I1, I2, I3에 해당되는 값이 입력이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 I0이라고 하는 입력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I1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될 테고 여기다가는 I2라고 하는 게 입력이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I3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되겠다. 자, 여기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이 AND 게이트의 조건은 S1이 프라임, S0이 프라임이죠. 따라서 S0과 S1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S1에 해당되는 거가 S0이 있는데 S0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낫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S1에 하는 거에 대해서 낫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그려보고 S1이라고 하는 거에 낫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둘 다 프라임이 붙었죠. 프라임이 붙었을 땐 여기가 뭐가 되냐면 S1 프라임이가 되고 여기가 S0 프라임이 되는 거죠. 여기가 S1 프라임이 되고 여기는 S0 프라임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노란색 선 1로 들어가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거 초록색으로 쓸게요. 초록색 선이 1로 들어가면 되겠다. 따라서 이렇게 다 프라임이 붙는 부분이 첫 번째 빨간색 묶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S1은 프라임이 붙었어요. 그래서 S1은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S1에 프라임 붙은 거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S형은 프라임이 빠졌죠. 따라서 S형은 프라임이 빠진 거니까 이걸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쓸게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항에 해당되는 노란색 부분으로 나타난 이 부분. 자, 이거는 IE가 들어가고 S1은 프라임이 빠졌죠. 프라임이 빠진 거니까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S1에 프라임이 빠진 거 이렇게. 그 다음에 S형은 프라임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 초록색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초록색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묶으면 되겠다. 맨 마지막 부분은 다 프라임이 없죠. 따라서 프라임이 없는 요거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회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같은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출력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장치가 되겠죠. 만약에 나는 3 곱하기 1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느냐? 그럼 3 곱하기 1자리는 이 중에 하나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2의 지수승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 제거하면 될 거다. 그럼 뭘 제거하면 되냐면 이 중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 하나 제거해버리면 3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거 하나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3 곱하기 1 멀티플렉스가 된다. 이런 식의 이거 하나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항 하나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방법처럼 만들어지는 이런 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의 지수승은 최대라고 하는 거였죠. 2의 지수승은 최대. 이렇게 다 이걸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껍데기를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거를 A의 I, B의 I라고 그러고 이쪽을 이 그 Y의 I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하나는 이렇게 저희 그 빨간색 라인을 거쳐가지고 I라고 하는데 나갈 수도 있고 또는 B의 I가 이렇게 출력돼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몇 개냐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2의 1승 두 개. 그렇다면 여기에 제어 신호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아직 한 개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제어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자. 전체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입력이 두 개, 출력이 하나, 제어 신호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신호다. 이런 장치를 얘기한다. 이걸 갖다가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한다. 얘기해요.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에 대한 동작을 한번 기술해 보자. 동작은 뭘로 기술하면 되냐 하면 진리표로 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진리표하고 조금 달리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제어 신호가 들어간다. 출력은 YI라고 하는 출력 부분으로 결정되는 거죠. 제어 신호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0 아니면 1이죠. 0일적에는 YI라고 하는 출력에 어떤 값이 나가냐면 A의 I 값이 그대로 저희 전송되게 하겠다. 셀렉트 값이 1이다, S가 1이 나온다면 여기가 1이라고 여기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그 값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제어 신호 값을 표시하기 위한 거. 그럼 1일적에는 여기에 B의 I 값이 출력되게 만들려고 한다. 자,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이거는 YI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식을 먼저 찾아보게 되면 A의 I라고 하는 값이 나가는데 어떤 조건에 나가냐면 S가 0인 조건에 나가죠. S가 0인 조건이니까 프라임을 붙인다. 또는 B의 I라고 하는 게 출력이 나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S가 1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S 이렇게 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의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의 이 그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그려보죠.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니까 이 YI라고 하는 거는 A의 I에다가 S 프라임이고 B의 I에다가 S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논리식이 찾아졌다. 그럼 이거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박스까지 그려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입력이 A의 I라고 하는 입력과 B의 I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 여기는 S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 제어 신호가 있다. 그 다음에 출력은 YI라고 하는 출력이 있다. 자, 여기 보기에는 항이 몇 개냐 하면 이렇게 한 개, 그다음에 두 개 이렇게 있죠. 항이 두 개란 얘기는 AND 게이트를 두 개 써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더하기 표시, 다시 말해서 오화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오화 게이트를 써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 보니까 앞쪽에 있는 항은 A가 이렇게 들어갔고 뒤쪽에 있는 거는 B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프라임이 붙었고 여기는 프라임이 안 붙었어요. 따라서 여기다 프라임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S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는 프라임이 빠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걸 다른 색깔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다. 이게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인데 실제 이제 이렇게 생긴 멀티플렉서 하나로 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에 해당되는 그 신호를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쓰기를 해요. 많이 쓰는 게 실제 제품에는 쿼드러플이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쿼드러플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해서 이 제품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 이 공간 낭비가 심하니까 그 작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쿼드러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통 4배라고 하는 뜻으로 쿼드라고 하는 얘기를 쓰죠. 그래서 이 쿼드러플이라고 하는 모습의 거는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한다. 2 곱하기 멀티플렉서가 이게 4개 들어가 있는 장치를 얘기한다. 4개, 이 내장되어 있는 걸 얘기. 내장된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쿼드러플 7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실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 그냥 말로만 쓸게요. 이게 4개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입력이 각각에 이렇게 이 2개씩이 들어가 있죠. 하나가 AI, BI라고 한 거라고 그랬고 여기 출력이 하나씩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S라고 하는 제어 신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S. 제어 신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까 그냥 인덱스를 I라고 했는데 이건 0번, 그 다음에 B의 0번, A의 1번, B의 1번, A의 2번, B의 2번, A의 3번, B의 3번이라고 하는 걸로 첨자를 달아주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건 I라고 했는데 인덱스를 다 합쳐서 아래 첨자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고 제어 신호를 다 동시에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 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걸 칩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쿼드러플.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장치다.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전 시간에 뭐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네이블도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되긴 하지만,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요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 디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멀티플렉서가 있었다라면, 멀티플렉서 앞에다가 D라고 하는 이런 접두사를 붙여서 디멀티플렉서다. 자, D라고 하는 게 붙었다가는 멀티플렉스에 반대되는 동작한다라는 거죠. 먼저 이런 걸 하나 보죠. 멀티플렉스는 멀티플렉스인데 이네블 신호가 있는 경우에 대한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네. 자,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인데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네블 신호가 들어가 있다. 2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이네블 신호가 들어가 있는 멀티플렉서를 안 들어 이네블 신호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렸죠. 제어 신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렸었죠. 00, 01, 10, 11. 00일 때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였다면 여기다가 이제 이 뭘 더 하나 더 추가할 거냐면 이네블을 하나 더 추가해 보죠. 그러면 입력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네블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S1, S0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을 경우에 출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결정되죠. 00, 01, 10, 11인데 여기가 0인 경우들도 있을 테고 1인 경우들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경우가 하나 있는가 하면 여기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공간이 좀 적어서 이제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예,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두 가지로 이제 쭉 나눠서 이네블이 0인 경우에 00, 01, 10, 11인 경우가 있고 이네블이 111로 됐을 경우에 00, 01, 10, 11로 나눠진 경우를 한번 보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네블 신호가 0인 경우에는 여기 출력값이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다 0이 나간다. 아무것도 안 나간다라고 한번.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이 멀티플렉스의 기능이 아는 거죠. 반면에 이 부분이 이럴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멀티플렉스 레스의 동작을 해준다. 따라서 멀티플렉스의 동작을 해주는 거니까 이럴 적엔 여기가 출력값이 i0이 나가고 i 입력값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i2라고 하는 출력값과 i3이라고 하는 출력값이 나간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는 여기가 1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이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걸 이네블 신호다. 자, 요거에 대한 걸 한번 더 그려본다 그러면 다시 진리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네블 신호가 있는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진리표를 보게 되면 2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1, S0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출력이 Y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자.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0인 경우는 무조건 다 출력값이 뭐가 나왔었냐면 0이 나왔어요. 따라서 여기는 0이든 1이든 상관없다 해서 아까 네 줄을 쓴 걸 한 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게 1일 적에는 00인 경우와 이게 1일 때 01인 경우와 1일 때 10인 경우, 1일 때 11인 경우에서 네 가지 경우를 고려해 주세요. 자, 그래서 00일 때는 여기 입력값이 그대로 i0의 입력값이 그대로 나가고 i1번 값이 y로 나가고 i2번 값이 y로 나가고 i3번 값이 y로 이렇게 출력되는 이런 장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논리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y라고 하는 논리식은 조건이 뭐냐면 이게 1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아까 어떻게 썼었냐 하면 이 2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었죠. i0이라고 하는 데다가 s1이 0이고 그리고 s0이 0일 때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i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s1이 0이고 s0이라고 하는 게 1이죠. s0이 1일 때. 세 번째 i2라고 하는 게 출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S1이 1이죠. 그래서 프라임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니까 S0에 프라임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마지막 I3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나가려면 S1이 1이고 그리고 S0이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1, 1, 1,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 이네이블 신호값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된 것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회로를 그대로 이제 옮겨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항은 몇 개냐면 4개 똑같은데 입력 2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입력이 하나, 둘, 세 개, 4개가 들어가는 그런 AND 게이트를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AND 게이트가 몇 개냐면 4개죠. 그리고 이것들이 5화로 묶였으니까 이렇게 5화로 묶어서 여기 출력을 Y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하나 보게 되면 여기에 입력 i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될 테고 여기는 i1이라고 하는 게 입력이 될 테고 이 부분은 i2라고 하는 게 입력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i3이라고 하는 게 입력이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항에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어 신호에 S1, S0이라고 하는 게 있듯이 S1, S0에 해당되는 제어 신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S1, S0에 해당되는 거에 하나는 낫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도 낫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낫이 들어가게 되면 S1 프라임, 여기는 S0 프라임이 된다. 그래서 프라임을 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다 프라임이 붙었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하나.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10이니까 여기가 이제 S1은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여기 노란색 걸 그대로 따다가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는 프라임이 없는 부분을 따다 쓰면 되는 거죠. 이 프라임이 없는 거, S0에 해당되는 프라임이 없는 거 이거라고. 그 다음에 S1에 프라임이 없는 거니까 S1에 프라임 없는 건 이 부분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따다가 이렇게, 그리고 S형엔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S형의 프라임일 건 초록색이네요. 초록색. 마지막은 다 프라임이 빠졌죠. 그래서 프라임이 빠진 거니까 하나, 이 하늘색에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 초록색 이에 해당 이네블 신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네블 신호에 해당되는 걸 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다가 이네블 2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으면 전체적인 회로가 완성이 된 거다. 이게 뭐냐면 이네블 신호를 갖고 있는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다라고. 자, 이걸 잘 고려하시면서 디멀티플렉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디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이네블 신호를 갖다가 입력으로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디멀티플렉스 다시 한번 볼게요. 멀티플렉스에 반대되는 거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디먹스라고 쓰고 출력은 4개로 반대로 나가고 출력이 이렇게 나간다. 자, 아까 제 멀티플렉서는 출력이 4개고 출력이 하나 나간다. 그럼 반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가던 거를 갖다가 변목해서 나간다면 길을 서로 분리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해서 나간다면 이게 이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또 이게 이쪽 길로 나갈 수도 있겠죠. 또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또는 이 길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길이 몇 가지 가능성이냐면 4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는 길을 방향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는 4가지를 결정해 주는 제어 신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결정하기 위해서 S형 S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S형 S1이 나가는 거에 대한 선로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 이 출력으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걸 뭘로 가지고 하냐면 보통 여기에 이네블 신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통 써요. 그래서 여기가 이네블 신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여기다 써준다. 그럼 이거는 0 아니면 1이 나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동작은 어떻게 되냐 하면 동작을 기술 한번 해보죠. 뭘 가지고 기술하면 되냐면 진리표 가지고 나타내주면 되겠죠. 멀티플렉스하고 마찬가지 이 제어 신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전체적인 그 동작에 대한 걸 기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은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것 갖다가 뒤에 0, 뒤에 1, 뒤에 2, 뒤에 3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만들어 보죠. 출력. 제어 신호가 00일 경우가 있을 테고 그러면 빨간색 선을 통해서 나가겠죠. 01이다라고 하면은 갈색 선을 통해서 나가겠죠. 10이다라고 한다면 노란색을 통해서 나갈 테고 11이다라고 한다면 초록색 선로를 통해서 나갈 거다. 그게 뭐냐면 2라고 하는 신호값이 나가겠죠. 언제 나가냐? 00일 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나가니까 여기 2라고 하는 신호값이 나갈 테고 나머지는 0이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디로 나가냐면 1번에 해당되는 게 나가니까 여기에 2라고 하는 신호값이 나가고 나머지는 0이라고 하는 신호값이 그냥 나간다. 1형일 때 노란색 신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D에 2번이죠. 따라서 얘가 2가 나오고 이렇게 결정. 마지막 D에 3번에 해당되는 건 1, 1일 때 파란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나가니까 여기가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돼서 나가고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따른 진리표를 만들면 되겠다 했죠. 자, 이거에 대한 진리표가 만든 거에 따라서 논리식을 만들면 되겠다. 논리식을 하나 설계해보고 한번 그려보고 그 논리식에 맞는 그 회로를 그리면 될 거다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진리표를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쓸게요. S1, S0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D3, D2, D1, D0이라고 하는 출력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출력은 이제는 출력 단위로 보는 거죠. 여기가 출력이니까. 그래서 D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왔고 D2는 어떻게 나왔고 D0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출력 단위로 한번 보자. 3번에 해당되는 거부터 한번 본다면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어디에 2라고 하는 게 나가냐 하면 1, 1일 때 나간다는데 S1이 1이고 S0이 1인데 2라고 하는 출력이 나가는데 조건은 뭐냐면 S1이 1이고 그리고 S0이 1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저희 그 D2에 해당되는 부분에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D2의 출력은 2가 나가는데 언제 나가냐면 1형일 때 나가죠. 그래서 2라고 하는 게 출력이 나가는데 S1이 1이고 S0이 0일 때 나간다는 걸로 결정이 나온 거죠.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D1에 해당되는 부분은 언제냐면 이 부분이죠. S1이 0이고 그래서 2이고 S0이 S1이죠. S1이 0이니까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S0이 1이니까 프라임이 빠진다. 자, 마지막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D0에 해당되는 거는 2가 언제 출력이 되냐 하면 S1이 0이고 S0이 0이다. 따라서 S1이 0이고 그래서 프라임 S0이 0이니까 프라임을 붙인다. 이렇게 생긴 4개에 해당되는 이 논리식을 찾았는데 이 논리식대로 그대로 저희 회로를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몇 개에 해당되는 저희 출력이 있냐면 4개에 해당되는 출력이고 각각의 출력은 AND 게이트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출력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4개가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뒤에 뭐 순서대로 쓸게요. 3번 이쪽을 뒤에 2번, 뒤에 1번, 뒤에 0번이라고 하는 출력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자, 입력은 다 똑같이 2가 들어갔죠. 따라서 여기다 다 똑같이 2라고 하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도 2가 들어간다. 조건은 어떻게 하냐면 S1하고 S0이라고 하는 조건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S1이라고 하는 거와 S0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네 라고 하는 거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는 S1 프라임이고 이렇게 쓰면 S0 프라임이 되는 거죠. 잘 맞춰서 써주시면 됐어요. 자, D3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둘 다 이 그 프라임이 없는 부분이니까 프라임이 없는 거 갖다가 쓰면 되죠. 또 쓸게요. 갈색 부분이 여기네요. 이거 하나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0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이죠. S0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좀 두껍게. 여기 좀 이렇게. 자, 저렇게 해서 S1과 S0에 해당되는 거 프라임이 없는 제어 신호가 결정됐고 두 번째 D2에 해당되는 거는 S1은
프라임이 없죠. 따라서 갈색 부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S형에 프라임이 있으니까 S형에 프라임 있는 건 이 부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1에 해당되는 거는 S1은 프라임이니까 요거 오겠네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하죠. 됐고, 그 다음에 S형은 프라임이 없는 거니까 빨간색 부분이죠. 여기. 마지막 D0에 해당되는 건 둘 다 프라임이 있는 거니까 프라임이 있는 거 하나, S1에 해당되는 건 노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이 그 갈색에 해당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렇게 만들어진 이 회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이게 바로 이 D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다. 입력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출력단을 결정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서 오늘 인코더라고 하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더. 인코더라고 하는 장치는 이거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인코더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드 변환 같은 경우도 여기 인코더에 해당되는 걸 수 있겠죠. 뭐 암호 변환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다라고 결정은 못 하겠고 일반적으로 어떤 입력을 몇 개로 바꿔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그 신호값을 입력 n개 뭐 n개의 어떤 신호 입력을 n개에 해당되는 신호 출력으로 전환해주는 장치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이 그 엔코더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이거는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팔진수에 해당되는 게 키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키보드. 키보드에 해당되는 게 스위치가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가 0, 1, 2, 3, 4, 5, 6, 7 해서 8개에 해당되는 게 있다. 8개가 아니라 8가지에 해당되는 입력이 있다. 여기 장치가 있는데 어떤 장치를 거치게 되면 여기 이런 것들이 입력이 돼서 장치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구가 있다. 전구. 그래서 이 7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다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이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 8가지가 있으니까 옥탈이다. 팔진수를 갖다가 이진수로 바꾼다. 바이너리. 이진수로 전환해주는 이런 장치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팔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해주는 거. 옥탈 투 바이너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한번 설계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8개의 스위치가 있는 거니까 8개의 스위치를 3개에 해당되는 출력 장치에 해당되는 전구로 바꿔주는 거를 갖다가 설계한다면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옥탈 엔코더라고 부른다. 이거에 대한 거. 그럼 진리표를 동작에 대한 진리표는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입력이 몇 개가 있냐면 옥탈이니까 8개. 8개 입력이 있고 바이너리니까 그 8가지 해당되는 것 갖다 출력으로 반들어 줘야 되겠죠.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가 그 8개 입력이 있으니까 0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7번까지
여기까지가 다 뭐냐면 입력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자. 이렇게 생긴 입력을 갖고 있어요. 출력은 이 출력에 해당되는 걸로 7이 눌러졌어. 7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렀다. 7번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전구는 어떻게 불이 들어야 되냐면 111에 불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출력인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전구 쪽이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전구가 이 그 7까지 나타내려면 3개에 해당되는 전구가 있어야 되겠죠. 3비트로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스위치는 여러 가지 입력을 누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누르는 경우는 제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치면 1번, 0번 스위치를 눌렀다라고 한다면 전구 3개가 있는데 전구 3개에 0이 나오는 걸로 나타낸다면 3개가 다 꺼진 경우로 나타내 보셔야죠. 두 번째, 1번 해당되는 것만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에 3개의 전구 중에 어디에 불이 들어오냐면 1이 나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001이면 10진수로 환산하든지 8진수로 환산하면 1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경우였다. 2번 스위치를 눌렀더니 전구에는 2번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게 되면 0, 1, 2라 해서 여기 2개에 해당되는데 전구가 불이 들어온다. 또 4번에 해당되는 거에 4번에 해당되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100에 해당되는 게 불이 들어온다. 5번에 불이 들어오면 5번에 스위치가 눌러지면 불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6번에 불이 스위치가 눌러지면 110이 되고 마지막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111 3개의 전구에 다 불이 들어온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의 이 동작하는 걸 갖다가 이 설계를 한번 한다면 어떻게 논리식을 만들 것이고 어떻게 저희 그 회로를 그리면 되겠느냐라는.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죠. 회로를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A0이라고 하는 거 이제 출력이니까 A0이라고 하는 거부터 한번 보죠. A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1이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봐요. 그럼 A형에 해당되는 거에 1이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어디 부르냐면 D1에 1이구나 라고 하죠. 그래서 A형에 1이 나오려면 일단 이 그 A형에 1이 나오려면 이 D1에 그거 D1이라고 하는데 그 일단 전구에 스위치가 눌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 결정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1이 나오려면 어디 또 나오냐면 D3이라고 하는 거에 이 스위치가 눌러져야 되구나. 그래서 D1번 스위치가 눌러지든지 D3번 스위치가 눌러지면 된다라는 게 나오죠. 또 하나는 여기 1번이 출력이 나오는데 언제냐면 5번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죠. 마지막 이거는 7번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이렇게 결정되죠. 그 다음에 A1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A1에 해당되는 거는 언제 1이 나오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걸로 찾아졌네요. 따라서 D2라고 하는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또는 여기서 요거니까 D3의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또 여기는 D6에 해당되는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마지막 D7에 해당되는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A1이라고 하는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A2라고 하는 전구에 이 세 번째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쭉 보니까 여기네요. 그래서 D4번의 스위치가 눌러지든지 또는
이와 같이 5번 스위치를 누르던지 또는 6번 스위치를 누르던지 또는 7번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출력이 만들어진 거죠. 이 출력에 해당되는 대로 회로를 설계하면 된다. 저희 이거에 대한 회로를 한번 설계해 보죠. 그려보죠. 그러면 이 논리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그리고 끝낼게요. 다 저희 그 입력이 하나씩밖에 없으면서 오화 표시로 되어 있죠. 따라서 A0, A1, A2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입력이 그 8개가 있으니까 8개에 해당되는 입력부터 하나씩 그려보죠. D0, D1, D2, D3, D4, D5, D6, D7. 자, 이렇게 됐다. 자, 입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가 있고, 첫 번째 A형에 해당되는 거는 다 오화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오화 게이트 하나만 쓰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A0이라고 하는 거다. 자, 첫 번째 출력은 D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든지 또는 D3이라고 하는 게 입력이 들어가든지 D5 스위치가 눌러지든지 D7 스위치가 눌러지면 A0이라고 하는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저희 그 A1번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A1번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D2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D3에 해당되는 부분이 연결돼야 될 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D6번에 해당되는 게 연결돼야 될 테고 그리고 7번에 해당되는 게 연결돼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제 그 A2번에 해당되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4, 5, 6, 7번에 해당되는 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거 갖다 연결하고 5번에 해당되는 거 연결하고 6번에 해당되는 거 연결하고 7번에 해당되는 거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실제 이 부분에다가는 끝부분에다가는 전구를 이렇게 달아주죠. 여기다 전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전구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온다. 자, 우리가 지금 저희 그 실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실습을 하게 되면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데다 꽂아서 이 8진수를 2진수로 전환하는 거 또는 10진수를 2진수로 전환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걸까지 해보고 실제 또 이렇게 세븐 세그멘트라고 하는 이제 그 숫자 값이 나오는 걸로 전환해서 실제 스위치의 값이 어떻게 이제 그 누를 때마다 전구에 내가 0을 누르면 0을 1번 스위치를 누르면 1번이 또는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 off가 이제 그뭐 표시가 된다든지 이걸 누르면 여기 7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이번에 실습을 못하게 되면 다음 학기 컴퓨터 구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 완료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걸로 진도를 나가서 그 롬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회를 만드는지 그 다음에 PLD라고 하는 거에 FPGA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뭐 저희 보니까 뭐 한틀 시스템이라고 하는 저희 우리 선거 그 개표기 뭐 그런 거 뭐 한틀 시스템에서 자이링스 칩이 들어가 있고 뭐 그렇던데 뭐 그런 식의 것들 보듯이 우리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훑어보도록 하고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이런 이제 FPGA라고 하는 걸로는 어떻게 회로가 구현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